자, 명태균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입을 정말 꾹 다물고 있었던 이 대통령실이 어제 이제 결국은 첫 입장을 또 밝혀요.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? 명태균을 자택에서 2차례 정도 만난 거는 사실인데 그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랑 정치인들이 데려와 와가지고 만난 거지, 그게 아니었으면 볼 일 없다. 그러니까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뭔가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.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 들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대통령실의 주장을 바로 뒤엎는 그러한 얘기를 폭로를 하죠. 21년 4월 8일날 그 윤석열이 김근식 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보내면서, 그 당시 이제 그 김근식 교수죠, 교수직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, 그 사람을 보내면서 윤석열 전화를 좀 받아달라라고 해서 그때 받았다. 그래서 그때 받았더니만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길래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약속 전날에 또 제3자를 통해서 취소를 하더라,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갑자기 이제 파토 났던 약속인데 6월 28일날 명태균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명태균이 김건희를 바꿔주더라.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그 명태균의 전화를 통해서 김종인에게 만나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약속이 21년 7월에 이제 모 식당에서 잡혀서 만나게 된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윤석열을 처음 이제 만났던 그날 명태균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. 근데 그 당시에 자리 누가 처음부터 만들고자 했습니까? 윤석열이 직접 만나자라고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건데,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아래 제목 그 기사 보도된 내용을 좀 보시면, 그날 김종인과 만나러 갈 때 윤석열 차를 명태균이 함께 타고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잖아요. 자, 윤석열과 명태균이 직접적인 친분이 있지 않고서야 그 자리에 함께 배석할 이유도 없고, 그리고 김건희가 명태균의 전화로 김종인과 약속을 잡을 이유도 없고, 이 윤석열이 정치 입문 시점부터 그 쭉 여러 이 중요한 회동에 있어가지고 같이 배석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는 것이죠.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친분이 없다라는 거에 근거한다면요. 그런데 왜 보면은 아주 정치적으로 그 중요한 고비마다 등장을 하는 명태균이지 않습니까? 윤석열, 안철수 그 당시 그 대선 후보의 단일화 그 과정에서, 그리고 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이전에 이준석을 또 자택에서 만났을 때도 이 자리에서 늘 명태균이 함께 했다라는 거고,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명태균이 그 미래한국연구소인가요? 거기를 통해서 대선 과정에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돌리고 그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들어냈다라든지, 지난 22년 보궐선거의 그 공천과 지난 또 4월의 그 총선에서 명태균이 그 김건희와,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공천 요구와 그 공천 개입에 대한 텔레그램 그 내용을 또 나눴더라는 것. 이게 윤석열, 김건희와 명태균이 가깝지 않고서야, 그리고 그들이 그 명태균을 신임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들 아닙니까, 전부. 안 그렇습니까? 게다가 또 가장 빼박인 게 뭐예요? 솔직히 늘 이 정도로 이 시끄러운 이슈가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들려오는 게 바로 윤석열의 경로설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성이 확고히 자리 잡은 이 윤석열인데, 명태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로하지 않아요. 지금 이 윤석열의 무능, 다 뒤에서 그걸 주물러주는 사람이 있었다. 자기는 그냥 아바타였을 뿐이고 비선 실세들이 존재한다. 지금 이런 지적들까지도 지금 다 나오는 건데 아무런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, 뭐 사법 처리 대응이라도 합니까? 없잖아요. 왜 명태균에게만큼은 온순한 양이 되는가?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이 사안을 봤을 때, 야, 윤석열, 김건희 두 사람 이 명태균에게 아주 단단히 지금 약점을 붙들렸구나,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나마 할 수 있는 무언가의 소심한 외침이라고 하는 게 대응 가치 없다, 이렇게 폄하하는 수준이었는데, 어제 뒤늦게 내놓는다는 그 공식 입장도 사실상 설설 기는 수준 아닙니까? 만나긴 했는데 친분은 없어요. 이게 끝인 거죠. 이 명태균 씨가 지금 자신의 폭로가 20분에 한 1도 안 나왔다. 구속되면 이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거다.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에 있어서 윤석열, 김건희가 정말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방증이라고 봅니다. 게다가 어제자 그 좀 보면은 노컷뉴스에서 이런 내용도 나왔었죠.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, 명태균 씨가 윤석열, 김건희 부부와 그 대선 후보 경선 기간 동안 5, 6개월 동안 이 소통을 지속했다라는 거. 그리고 주로 윤석열로부터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, 심지어 그 가운데서는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을 해야 될지 이것도 다 명태균에게 물었다라는 거 아니에요.
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.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왕 들어갈 거면 기자들이 예상하는 시점 말고 전혀 예상 못한 한 7월 30일 날 입당을 해라, 그렇게 얘기를 전했다라는 것이고, 실제로 그 윤석열이 입당을 7월 30일 날에 하죠. 갑자기 언제 할지 막 그 저울질하던 그 순간에. 근데 심지어는 입당하던 날에도 명태균한테 윤석열이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입당 언제 할까요?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일 토요일이잖아요. 기자들 출근 안 하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지금 바로 하세요. 그러니까 바로 가더라는 거예요. 점점 이 사안의 완결성이 아주 지금 명확해지지 않습니까? 이런 와중에 다급해진 정부 여당이 지금 명태균 씨를 의도적으로 고립시킬 목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대변인을 하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정준길 변호사, 심지어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최순실의 변호사를 맡기도 했었는데,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간 명태균 씨의 변호를 맡다가 돌연 또 사임을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지 않습니까? 김건희 공천 개입의 핵심 인물로 명태균을 저격한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해서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허위다 이러면서 민형사상 그 소송을 대리했던 정준길 변호사인데, 그가 변호인으로서 해야 할 일보다 더 나아가서 이 언론 대응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메시지들을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 윤리에 반한다라는 말 이외에는 그 별도의 사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돌연 끝내버린 거죠. 자,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가 변호사 윤리에 반한다라고 하니까 대한변협에 올라와 있는 변호사 윤리장전을 좀 열어봤어요. 근데 뭐 다른 항목들은 크게 좀 관련이 없어 보이고, 관련 있을 만한 것, 정준길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그 관련이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추려보니까, 먼저 윤리강령 그 5번에선 그런 게 나옵니다.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힘쓰면서 이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규약 2조 2항, 변호사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10조 1항,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한다. 그리고 11조 1항,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즉시 협조를 중단한다. 그리고 11조 2항, 범죄 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, 고발, 진정을 종용하지 말아야 한다. 그리고 또 21조, 변호사에게 위임한 목적 또는 사건 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. 즉,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변호사는 윤리규약을 무시하거나 또는 사회통념을 넘는 궤변과 같은 그 변론을 지향하고 결코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인데, 명태균의 변호 과정에서 이런 윤리에 반한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. 지금 정준길이라는 사람이. 물론 해당 사항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겠지만, 지금 정준길 변호사가 그간의 이 삶이 어떻습니까? 국민의힘에서 여러 혜택을 받아왔던 정치인이라는 점, 이걸 두고 봤을 때 지금 뭐 윤석열, 김건희에 대한 폭로뿐만이 아니라 오세훈, 나경원, 유승민, 김종인, 홍준표, 지금 이 폭로전에 있어서 유력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다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이 명태균이 사실상 여권과 아주 크게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지금 이 정준길 변호사가 뭔가 본인의 정치적 부담감, 이것 때문에 그만뒀거나 또는 명태균을 고립시키기 위한 압력이 들어온 것에 결국은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, 그래서 구체적으로 변호사 윤리에 반한다라는 정도로 그걸 바탕으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지,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운 거죠. 아무튼 윤석열, 김건희와 명태균의 관계는 단순한 지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, 그리고 이런 관계성은 현 집권 여당의 유력 인사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, 그리고 명태균의 입 밖으로 나온 그 20분의 1, 이걸 제외한 나머지 정말 이 핵폭탄급 이 증거들은 무엇인가, 이런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좀 증폭되고 있는데, 명태균이나 윤석열, 김건희나 뭐 여당이나 지금 사실상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서로가 더 이상은 물러설 곳 없는 정말 이 뒤에 천길 낭떠러지 끝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다 노골적인 공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를 어떻게 고립시킬까, 이에 대한 것도 좀 수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명태균 씨가 남아있는 그 카드들을 앞으로도 계속 꺼내들 가능성도 농후한 것이고요. 이런 상황에 다급해진 관련자들이 서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누가 먼저 소개를 했고, 언제 만났고, 얼마나 명태균과 친했는지에 대한 여부,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본질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막 시선을 분산시켜요.
그리고 이 명태균이 약간 그 명태균 씨가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으로 또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. 근데 사실 이제는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그 본질을 호도하는 얘기들일 수밖에 없어졌다. 이렇게 지금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? 결국은 명태균의 폭로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, 그 안에서 공천 거래와 개입, 여론조작, 정치자금법 위반, 그리고 국정에 이 비선 실세로서 개입해 농단한 문제, 그 인사에 관여한 문제, 이제는 그 실체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 물어야 되는 단계인 거고,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이미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런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에 국민들은 이제는 크게 관심이 없다. 결국은 수사의 필요성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죠. 아무튼 오늘도 참 흥미진진합니다. 어제자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오늘 참 더 또 흥미진진한 얘기가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. 그러니까 폭로와 해명이 더해질수록 지금 더 깊은 그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정부 여당,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봐요.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이미 넘어버렸다. 돌아올 수 없는 강이다.